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블루님. 네, 하루님. 오늘 기분이 무척 들떠 보이시는데요? 네, 맞아요. 저 이번에 레주파 청취자 언니들과 만날 생각에 너무 설레고 있어요. 그렇죠. 녹음일 기준으로는 바로 내일 언니들과 저희가 만날 예정이네요. 네, 서울 키퍼 때는 제가 일이 있어서 오전에 잠깐만 준비하고 가느라 언니들을 뵐 시간이 너무 부족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언니들이랑 즐겁게 놀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신 것 같네요. 이번에 언니들과 함께 만나는 공개방송 준비팀에 블루님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언니들의 마음에 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들끼리는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내일 언니들에게 저희의 이 준비한 과정을 거친 결과물을 선보일 생각에 제가 오늘 잠은 제대로 잘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이 저희 나갈 즈음이면 이미 저희 행사가 끝났겠죠. 그래서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언니들 중에서는 저희와 신나게 즐거운 시간 가지고 가신 언니들 분명히 계시겠죠? 맞아요. 네, 어떠셨을지 너무너무 궁금한데 후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희 레주파 카페의 공지사항이나 SNS 프로필 링크에 들어가 보시면 저희 품평에 쓸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로 후기 많이 보내주세요. 아니면 그냥 저희 레주파 카페나 SNS에 마음껏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을 위해 저희 얼른 오늘 녹음부터 잘 맞춰볼까요? 좋습니다. 저희 그럼 출발해 봅시다. 퀴어 전용구역, 퀴어 전용구역행 열차 지금 출발합니다. Je m'enfuis dans les airs, au-delà de la terre, au ciel de toutes les couleurs. Ton soleil réchauffe mon cœur. L 양장점에서 사용하는 언니라는 호칭은 특정 젠더에 한정된 호칭이 아닌 모든 L 양장점 청취자분들을 지칭하는 애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레주파 활동에 힘을 보태어주세요. 기업은행 011-5513-0810 기업은행 011-5513-0810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 후원 또는 일시 후원으로 L양장점에 언니들의 사랑과 손길을 보내주세요. 언니들께서 후원해주신 금액은 방송 제작비로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9월에 레주파를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맑은 날의 지렁이님, 올해에도 잊지 않고 레주파에 보내주신 사랑, 마음 깊이 간직하며 더욱 즐겁고 알찬 L 양장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이 남겨주신 맞춤 주문을 보고 맞춤 옷을 제작하여 선물해드리는 시간, 그녀의 맞춤 주문. 11월 4주차의 첫 번째 맞춤 주문 손님은 닉네임 없음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언니들 안녕하세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다 더워졌다 왜 이렇게 갈피를 못 잡는가 했더니 곧 수능 시험이더라고요. 수능 때는 항상 이렇게 추워진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수능 시험 본 지 10년도 넘었지만
제가 수능 보던 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심장이 쫄깃해져요. OMR 카드에 마킹하려고 컴사를 쥐는 순간 갑자기 손이 덜덜 떨려서 양손으로 꼭 쥐고 마킹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수능 본 이후로 만 20년이 흘렀네요. 살면서 이렇게까지 긴장한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19년 인생 처음으로 가장 어렵고 힘든 관문이었던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 별거 아니었더라고요. 올해 수능 보신 언니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공부하신 만큼 노력하신 만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면서 제가 수능 보던 그 시절 금지곡이었던 샤이니의 링딩동 신청할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네. 수능 한파라고 하는 게 사실 되게 오랫동안 이어지다가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에도 그렇게 한파는 아니었던 것 같고 몇 년 사이에 수능 한파는 말만 남은 현실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없었던 이름만 남은 그런 존재가 된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춥고 덥고는 각자가 느끼기 나름이긴 하니까요. 근데 확실히 저도 수능 쳤을 때 생각해보면 진짜 추웠거든요. 그래서 그 전날 그 앞뒤로는 그렇게 안 추웠고 수능 날이 그렇게 추웠어요. 뭐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그때의 날씨 정확하게 찾아보진 않았는데 그냥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더 추웠나 싶기도 해서 실제로 이번 수능에는 그렇게까지 그 예전만큼의 한파가 전혀 없었지만 그래도 저희가 뭐 알 순 없잖아요. 수능 치는 당사자, 수험생 분들은 어떻게 느꼈을지는 또 다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 추운 것보다는 적당한 게 나을 수도 있는 게 너무 추우면은 안에 그 난방을 틀잖아요. 그게 그렇게 졸리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졸리면서 집중 안 되는데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긴 해야 되니까 먹고 나면은 아마 점심 먹고 나서가 영어 시간일 거예요. 그래서 그 영어 듣기 있잖아요. 그거 할 때 이제 제일 졸릴 시간. 그런 건데 이번에는 다들 잘 치셨을지 그 잘 친다는 게 뭐 성적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그냥 준비하신 만큼 후회 없이 개운하게 후련하게 잘 마치셨을지 저희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잘 마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들으실 즈음이면 이미 수능이 지나고 한 2주 정도 아마 지났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아마 또 다른 입시 과정을 준비하고 계시지 않을까. 뭐 수시나 정시나 뭐 여러 가지 것들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뭐 꼭 입시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물론 또 수험생이 아니셨던 분들도 계실 테니까 각자 이제 이 연말에 언제 또 이 경험을 해보겠어요. 저도 주변에 이제 수험생 분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는 해요. 이 힘들게 3년 동안 열심히 했으면 그리고 뭐 혹시 재수생이나 이제 다시 시험을 재수생 이상의 분들께도 어쨌든 1년, 2년 이렇게 열심히 하셨으면은 나중에 조금 즐거울 수 있게 지금 한 거에 더 이상 연연하지 말고 지금 있는 걸로 이걸로 모든 게 결정나진 않는다. 네, 그런 얘기들을 좀 하긴 하는데 사실 뭐 저도 지나고 생각해보면 수능 너무너무 긴장됐고 한데 지금 생각해보면 뭐 그때 긴장 안 할 수 있었지 싶으면서도 저보고 지금 다시 수능 치라고 하면 저 또 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함부로 얘기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닉네임 없음님이 또 이제 그 당시에 금지곡이었던 게 링딩동이라고 하시는데 진짜 어떤 때에 수능을 치셨는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약 20년 정도 지난 벌써 이게 20년은 됐다라는 것도 신기하지만 거의 10년 넘었다는 것도 신기하지만 지금 2024년에는 제가 알기로 그 로제의 아파트죠. 네, 그게 또 엄청난 금지곡이다라고 하던데요. 그 아파트를 이기고 다들 잘 집중을 하셨을지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도 바쁘신 수험생 분들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뭐 수험 이제 어느 정도 수능이 끝나고 좀 허탈하다 내가 뭘 해야 되나 싶은 언니들은 저희 방송도 있으니까 저희 방송 잘 들어주시면서 한번 뭐가 재밌을까 많이 같이 고민해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 시절 금지곡 좀 추억을 떠올리면서 샤이니의 링딩동 들으면서 돌아올게요. 네, 그 시절 추억의 노래 샤이니의 링딩동 잘 듣고 왔습니다. 두 번째 맞춤 주문은 자만추 바라기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요즘 회사 근처에 자주 가는 카페가 있는데요. 거기 알바생님? 바리스타님? 암튼 그분이 너무 제 스타일이셔서 미치겠어요. 회사 근처다 보니까 점심시간에 가면 회사 사람들도 많이 오고 식후 커피 마시는 사람들로 엄청 붐비는 곳이거든요. 다행히 저희 회사 식사 시간이 자율이라 밥도 동료들보다 1시간 늦게 따로 먹고 커피도 러시타임 지나고 그 카페에 방문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2시 넘어서 커피 마시면 카페인 때문에 잠을 잘 못 자는데 한가할 때 가니까 매번 그 알바생님이 아는 척도 해주시고 사적인 대화도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한데 너무 피곤해요. 이게 맞나요? 곧 푸바오가 친구하자고 할 것 같아요. 일단 제 고장난 게이다로는 그분도 뭔가 이쪽인 것 같은데 제 바람일 뿐이겠죠? 다음 주 주말에 같이 밥 먹기로 하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든지 좀 해주세요. 저 올 가을이 가기 전에 솔탈하고 싶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자만추 바라기님은 곧 성공하실 것을 자랑하려고 사연을 보내신 것 같거든요. 다음 주에 주말에 식사를 하기로 했다고 하면은 일단은 인간적으로든 뭐든 호감이 있는 상태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짐작을 해보고 게이다가 고장나긴 했지만 10번 중에 1번 정도는 맞을 수도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비퀴어이신 분이 같은 성별의 친구와 주말에 밥을 먹는다? 그게 엔간한 친구력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냥 저의 생각에는. 그래서 왠지 올 가을이 지나기 전에 솔탈 충분히 가능하시지 않을까. 하린이 생각 어떠세요? 사실은 카페에 계신 어쨌든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쵸. 근데 자신의 일터에서 이렇게 상대 손님에게 이렇게 뭔가 친해지고 손님과 친해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쵸. 약간 일단은 인간적인 호감도가 굉장히 높아야 실행이 될 수 있는 일이긴 해요. 막 동갑이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취미가 같다든지 관심사가 비슷하다든지 하는 엄청나게 큰 공통점이 있지 않고서는 따로 그렇게 약속을 잡아서 밥을 먹는다? 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사실 가을은 지났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최소 올해가 가기 전에는 좀 솔탈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것도 있잖아요. 올해가 지나기 전은 겨울이잖아요. 그쵸. 이제 연말이고. 그쵸. 연말이 되면은 사람들이 좀 그래요. 사귀던 사람들은 잘 헤어지고 솔로이던 사람들은 또 잘 사귀어요. 맞아. 네, 저는 이것을 연말 버프라고 부르는데요. 연말이 되면 사람들이 약간 멜랑콜리해지면서 조금씩 이 가을의 그것과는 좀 다르거든요. 뭔가 막 연말 올해 마지막 날 올해 끝 크리스마스 이것저것 있다 보니까 주변도 막 반짝반짝하고 막 다들 막 뭐랄까요, 좀 로맨틱한 그런 분위기들이 좀 끌어올려지면서 물론 다 깨진다는 것도 아니고 커플 중에서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위태위태한 자들은 오히려 더 다시 잘 결합이 되거나 아니면은 잘 정리가 돼요. 잘 정리. 네네.
그래서 약간 일사천리로 잘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보통 최소 한 명은 다시 누군가를 또 만나더라고요. 이게 또 연말 버프가 있어서 잘 좀 만나보시면은 정말 자만추로 올해가 끝나기 전에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그냥 올해까지는 썸으로 잘 유지를 하시다가 내년까지도 서로가 좋다 하면은 사귀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올해까지는 3기자 상태로 있다가 25년도에 4기자 상태로 다시 한번 사연 보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데이트 코스나 뭐 데이트 룩 같은 거는 정하셨는지도 궁금하고, 또 제가 굳이 한 말씀 드리자면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얻는다 했습니다. 맞아. 네, 화이팅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신청곡을 안 하셔서 제가 추천 하나 해드릴게요. 경서님의 고백 연습. 이제 고백 갈기셔야 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연습하시라고 이 노래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노래 듣고 올게요. 음악 듣고 왔습니다. 맞춤 주문 사연을 보내고 싶은 언니들, 올해 특별한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동안 언니들의 사연을 받아오던 방법인 SNS 프로필 링크를 통한 사연 보내기, 다음 카페 레주파의 L 양장점에서 사연 게시판을 통한 사연 보내기, 그리고 이메일 legpa@한메일.net을 통해 보내주시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제 손편지를 통해서도 사연을 보내주실 수가 있답니다. 디지털 시대에 휩쓸려가 버린 아날로그 감성이 고픈 언니들을 위해 레주파에서는 손편지로 보내주시는 사연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언니들의 손편지 사연은 마포 FM으로 받고 있고요. 보내주실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88 4층 마포 FM L양장점 팀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주파 카페 공지사항 또는 레주파의 SN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니들의 사연 다음 주에도 기다릴게요. 언니에 의한, 언니를 위한 꼭 맞는 맞춤 정보 띵동. 12월 1일은 세계 에이즈의 날, HIV 감염인 인권의 날입니다. 11월 마지막 주 4주차의 띵동은 올해 HIV 감염인 인권의 날을 맞아 열리는 두 가지 행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인 11월 29일에는 HIV 에이즈 인권활동가 네트워크에서 주관하는 2024 제1회 에이즈 포럼이 개최됩니다. 포럼에서는 HIV 감염인 차별에 맞서온 에이즈 운동의 다양한 전략을 소개하고 더 강하게 대응해야 하는 새로운 의제들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11월 29일 금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강북 노동자 복지관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은 두 세션과 하나의 토크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의 제목은 HIV 감염인 차별에 맞서기 위한 다양한 전략. 두 번째 세션은 구금과 추방 위협 속 에이즈 운동의 대응. 그리고 토크쇼는 지독하게 휘말린 사람들, HIV 에이즈 운동과 감염한 경험들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됩니다. 제1회 에이즈 포럼에 대해 더 궁금한 언니들은 이메일 kissingaids kissingaids@gmail.com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포럼 다음 날인 11월 30일 토요일에는 종로 비바에서 사운드 오브 알파카 행사가 열립니다. HIV 에이즈 인권활동 R에서 주관하는 이 행사는 R의 정기 후원 회원인 알파카 또는 알파카가 되고 싶거나 고민 중인 사람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HIV 에이즈 인권행동 R의 활동과 이후 계획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음악과 함께하는 토크쇼 그리고 드래퀸의 축하 무대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IV 에이즈 인권행동 R의 SN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2024년 11월 4주차의 띵동은 여기까지. 다음 달에도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언니들 안녕하세요. 4주차 퀴어 전용구역의 블루입니다. 가을이 다가오고 연말도 다가오고 있어요. 이럴 때면 괜히 저처럼 싱숭생숭해주는 언니들 계신가요? 이렇게 묘한 기분인 날에는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가만히 누워서 레주파의 에일 양장점을 틀어놓고 편하게 웃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오늘 방송도 재밌게 들어주세요. 퀴어 라디오 L 양장점은 무지개처럼 다양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주차별 고정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블루, 하레, 한결, 루나가 함께하는 4주차 방송 퀴어 전용구역입니다. 언니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요. 같이 들어요. L 양장점. 지금까지 이런 샤머니즘은 없었다. 이것은 MBTI인가 사주팔자인가. 여보세요. 성미산 레주 장군입니다. 아, 네. 혹시 지금 상담 가능하신가요? 오세요. MBTI 도사 강림. 안녕하세요. 예약 확인하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네. 하유리입니다. 오늘 2시 반 예약 확인했습니다. 앞타임 상담이 조금 길어지고 있어서요. 잠시만 앉아서 기다려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음료 한 잔 준비해드릴까요? 아메리카노, 녹차, 아이스티 있어요. 그럼 저는 아메리카노로요. 아이스로 드릴까요? 아니요, 따뜻한 걸로 부탁드립니다. 네, 잠시만요. 마침 앞타임 상담도 끝나서요. 커피 들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시게. 잘 찾아오셨구만. MBTI로 모든 사주 팔자를 꿰뚫어보시는 성미산 레주 장군님을 모시고 있는 레주보살이 올시다. 그래, 무엇이 궁금해서 오셨나? 아, 저 직장 후배가 마음에 들어서 대시할까 싶어서 사실 좀 고민돼서 친구한테 얘기해봤더니 대시하기 전에 여기부터 일단 가보라고 해서 방문했습니다. 보자 어디 보자. 이름이 하유리입니다. 보자 어디 보자. 이러이러하니까 이일 테고, 인상이 저러저러한 걸 보니 N이고, 저러저러한 T에 요러요러한 J까지. 그 장군님께서 자네가 ENTJ라고 하시네? 네, 정확합니다. 우리 레주 장군님은 틀리신 적이 없어요. 자, 그럼 유리씨가 좋아하는 그녀의 이름은? 전민서입니다. 민서씨 MBTI는? ENFP, MFP라고 했습니다.
일단 둘이 어떻게 만났어요? 그 전민서 전 대리가 저 회사 직장 동료인데요. 제가 팀장이고 저희 팀에서 일하고 있는 팀원입니다. 그래서 같은 프로젝트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먼저 좀 좋아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워낙 직설적이고 솔직한 편이어가지고 그냥 마음에 들어서 대시 할 건데 왜 여기 왔어요? 뭐 아무리 친구가 네. 방문하라고 했다고 해서 딱히 그렇게 뭐 말을 듣고 어쩌고 하는 그런 네. 타입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쵸. 하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같이 회사에서 프로젝트도 하고 제가 팀장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게 혹시라도 제가 또 그런 연애를 지금까지 하면서 감정 표현을 좀 잘 못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혹시라도 이런 저의 대시가 저희 회사 일에도 그리고 저희 마음에도 그 민서 씨랑 같이 그런 마음에도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조금 하고 있긴 합니다. 아무래도 자기가 감수성이나 뭐 사랑의 기술력이랄까? 그런 게 좀 떨어지다 보니까 좀 의식적으로 신경을 쓰면서 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일단 우리 장군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유리 씨 맞죠? 네, 유리입니다. 유리 씨하고 민서 씨의 궁합이 뭐 나쁘지 않다고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긴 하는데 뭐 구체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물어봐요. 이게 민서 씨가 저는 그 궁합은 좋다고는 하셨지만 저는 민서 씨가 되게 지금 마음에 들게 된 게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서 진짜 얘기가 잘 통하고 너무 잘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 민서 씨가 정말 일을 똑부러지게 하면서 사실 우리 팀에 들어온 지 이제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전에는 사실 저는 일할 때 좀 깐깐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에 드는 팀원이 별로 없죠? 사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치. 네, 처음으로 제일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사실은 그냥 팀원으로서 마음에 들어서 호감이 가는가라고 좀 고민을 한 적이 있긴 한데, 이거는 팀원 그 이상으로 민서 씨랑 좀 잘 통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민서 씨를 좋아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네, 그래서 민서 씨랑 조금 더 깊게 관계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민서 씨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장군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둘이 일단 처음에 회사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막 서로 공유하면서 그런 둘 다 워낙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잘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깐깐한 그런 부분들을 이 친구가 너무 창의적이게 막 크리에이티브하게 문제 해결을 막 이렇게 탁탁탁 하고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서로 막 아이디어적으로 공유되고 막 다양하게 자기가 어떤 얘기를 해도 그런 부분들이 딱딱딱딱 서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한 몸인 것처럼 움직이는 그런 것 때문에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라고 장군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친구는 금사빠라서 그렇습니까? 네. 금사빠라서 워낙 사랑에 관해서 항상 열정적이고 애인한테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예. 약간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라서 막 밀고 당기고 막 이런 밀당 안 하고 또 그런 거 엄청 싫어하는 반면에 또 생각보다 사랑이 되게 쉽게 식을 수 있는 네. 그런 친구라서 좀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일단 자기한테 인간적으로 호감이 있는 거는 확실하다고 그러시는데 네. 이게 직장 상사로서 그러니까 자기처럼 이게 내가 직장 상사로서 너무 일이 잘 맞고 이런 리더를 만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이 친구도 그래서 처음에는 호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지금 좀 아리까리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둘이 혹시 뭐 개인적으로 뭐 또 따로 만나거나 뭐 사적인 대화를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은 어떤지 좀 말 좀 해줄래요? 사실 저희가 집 방향이 좀 같아서
제가 집에 갈 때 그 카풀을 해주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끔씩 그 가다가 둘이 얘기가 좀 맞을 때 최근에 그냥 뭐 술 한 잔도 좀 하기도 하고 집 근처에서 그리고 뭐 식사 정도는 뭐 저녁 같이 먹을 때도 있고 그리고 점심은 어쩌다 보니까 저희 둘만 같이 계속해서 먹고 있기는 합니다. 다른 팀원들은 다 도시락을 싸다니고 있어가지고 저희끼리는 계속해서 둘이서 먹고 있습니다. 일단 자기의 그 감정 공유력이 높지 않은 그 독립적인 성향을 유일하게 깨트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성향이 딱 그 MFP거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둘이 너무 잘 맞고 해서 딱히 그럴 거 없는데 일단은 둘이 있어서 혁신적으로 막 엄청나게 놀라운 도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커플이다 보니까 이 친구한테 조금 다가갈 때 꿀팁이랄까 뭐 그런 걸 주자면 네. 이 친구가 조금 뭐랄까 머리가 좀 꽃받칠 때가 있잖아요. 되게 창의적이고 그런 건 좋지만 되게 밝은 친구입니다. 그쵸? 그래서 근데 자기가 되게 열심히 사니까 자기한테 좀 자극받을 수 있고 좀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 친구가 좀 좋아한대. 아, 롤모델 같은 사람이요? 그치. 그러니까 네. 자기가 이제 막 잘하는 거 있잖아. 자기 개발하고 막 꾸준하고 끈기 있고 이런 거는 그 친구랑 너무 거리가 멀단 말이야. 네. 그런 모습을 조금 좀 더 적극적으로 네. 어필할 수 있도록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친구가 워낙 취미 부자. 그러니까 일단 좀 관심 있으면 일단 무조건 다 시작하고 보잖아. 예. 근데 그런 호기심 천국인 친구가 또 돈을 펑펑 잘 쓰잖아. 아, 네. 근데 자기는 돈 그런 식으로 쓰는 거 싫어하지. 그렇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자기의 그런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다가 돈 관리를 철저히 하는 그런 모습에서 저 사람 좀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어필을 좀 해야겠군요. 그치. 예. 또 직장 상사니까 근데 또 그게 너무 일적으로만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인간적으로 다가가야 돼. 그 친구한테는. 조금 더 많이 만나봐야겠네요. 그치. 따로 좀 이렇게 해서 그 친구가 생각보다 귀도 얇고 영향도 엄청 많이 받아요. 네, 귀엽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대신에 그런 감정적인 모습을 지금은 귀여워하고 있지만 좀 이렇게 약간 자기도 모르게 좀 네.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이야. 예, 그 부분을 조심하면 될까요? 맞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좀 이 친구가 이런 방향성으로 가면 나의 인생도 조금 더 뭔가 더 건설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 친구와 나의 미래를 함께 꿈꾸고 싶다. 막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자기가 좀 끌어가면은 너무 될 것 같고 딱히 너무 이상적인 궁합이어가지고 내가 더 이상 해줄 말이 없는데 대신에 자기 너무 직설적이게 말했을 때 그 친구가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네, 상처를 좀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치. 그래서 맞아. 사실 그 민서 씨한테 얘기할 때는 조금 더 신경 쓰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맞아. 그래서 이런 뭔가 말하는 거를 근데 또 둘 다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네. 한쪽이 막 너무 듣기만 하면은 대화적인 성취감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상처 주지 않는 거랑 이제 너무 자기가 표현이 너무 적으니까 그런 거를 좀 서운해할 수 있어서 이제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대화들을 하면서 이 친구와 넌 나와 함께하면은 앞으로 너의 미래가 탄탄대로일 것이다라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은 이 친구는 뭐 금방 falling in love 이렇게 된다. 네,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최대한 제가, 말을 예쁘게 하는 연습만 좀 하면 될 것 같고 서로 이제 워낙 이제 그 친구가 갈등을 싫어하니까 좀 선의의 거짓말을 하게 될 수 있어.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너무 쥐잡듯 하지 말고 이해해주고. 그치 솔직하게 이렇게 해서 서로 균형 있는 발언권을 통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이제 자기는 대화라고 생각했지만 그 친구는 이제 혼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만 이렇게 하면은 둘이 충분히 너무너무 잘 될 것 같고 네. 나중에 둘이 궁합이나 보러 오면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네, 그럼 정리해보면 예쁘게 표현을 많이 하고 이해를 최대한 많이 해주면서 그분에게 민서 씨한테 좀 멋있는 롤모델스러운 모습들을 요모조모 보여주면 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완벽하네 아주.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 잘 되면 민서 씨랑 한번 또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그래요. 그때 오면은 공짜로
놓고 가면 봐줄 테니까. 아, 예. 그러면 그때 오는 걸로 하고, 그러면 조심해서 가요. 네, 감사합니다. 하리님, 그거 알아요? 사람을 화나게 하는 방법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을 하다 마는 거고, 네, 그리고요? 아, 저기요. 마저 말해주셔야죠.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들어보세요. 언니는 어떻게 하고 싶어? 내 연애를 한 단어로 말하자면 삼시세끼였다. 딱 3번만 만나고 사귀어서 최장 연애 기간이 3개월. 100일을 못 먹는 삼시세끼. 하지만 워낙 놀기 좋아하고 아는 사람이 많다 보니 사람을 만나는 게 어렵진 않았다. 사실 인생에 어떠한 큰 의미와 죽고 못 사는 사랑 때문에 연애를 한 것도 아니고 특정한 목적 때문에 누군가를 만난 건 아니라서 자유롭게 살았고 편하게 만나고 편하게 헤어졌고 오면 오는 거고 가면 가는 대로 냅두던 나에게 큰일이 일어나고 만 것이었다. 네, 여보세요? 오, 오랜만이다. 웬일이야? 아, 오늘 저녁에 솔로인 사람들이랑 번개를 한다고? 잠깐만. 근데 너 여자친구 있잖아. 아이고, 그새 또 헤어졌어? 이번에는 왜? 애인이 너를 사랑하는지 몰라서 헤어졌다고? 아니, 바쁘면 생일 정도는 잊을 수 있다 생각은 하는... 야야, 화내지 말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말 한마디라도 다정하게 해야 하는 건 맞지. 나 지금 뭐 하냐고? 그냥 주문 들어온 거 정리하는 중이지. 이따 만나자고? 그래? 어디로 갈까? 드레스 코드 같은 거 있어? 블랙. 그치. 레드 심장의 색깔은 블랙. 알겠어. 네, 오늘 솔로의 밤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들 퇴근하고 오시느라 배고프실 텐데 일단 먹고서 서로 알아가 봐요. 와, 다들 엄청 꾸미고 오셨네. 나는 그냥 꾸안꾸여도 괜찮다길래 편안하게 왔는데 이렇게 제대로 꾸미는 분위기면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나저나 얘는 어딜 간 거야? 뭐야, 벌써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네. 이것 봐. 여자 앞엔 친구고 뭐고 없다 이거지? 저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아까 자기소개할 때 늦게 와서요. 혹시 닉네임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이런 모임은 처음 와서요. 닉네임은 안 쓰고 그냥 유진이라 불러주시면 돼요. 본명이신가 봐요. 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지혜라고 해요. 저도 본명이에요.
아, 닉네임 같은 건 따로 없으신가 봐요. 아, 있긴 한데 본명을 말하시니까 저도 왠지 본명을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아, 그런 부담을 드리려는 건 아니었는데, 죄송해요. 아니에요. 오랜만에 이쪽에서 이름으로 소개하려니까 신기하네요. 퇴근하고 오셨어요? 아, 네. 가까이에 작업실이 있어서. 근데 행사는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친구랑 같이 오셨어요? 아, 아니요. 그냥 커뮤니티 보다가 글이 올라와 있어서요. 좀 고민했는데 오랜만에 다른 사람들도 좀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왔어요. 유진 씨는요? 아, 유진 씨라 불러도 되죠? 아, 그럼요. 괜찮아요. 아, 저는 친구가 이런 행사가 있다고 얘기해줘서 네, 놀러 왔어요. 아, 친구분은 어디에 계세요? 저기 벽 쪽 자리에 앉아서 한창 오붓하게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좋은 분위기인 것 같고 저는 작업 마저 해야 할 게 있어서 그냥 이따 먼저 가려고요. 아, 일찍 가시는구나. 더 이따 가시지. 따로 저녁에 술 마시는 건 흥미가 없기도 하고 친구 찬스로 저도 오랜만에 그냥 분위기만 즐기러 온 거라서요. 일단은 바쁜 현생부터 지켜야죠. 그럼 혹시 SNS 같은 거 하세요? 있으시면 마팔해요. 아, 따로 하는 건 없고 작업물 포폴 계정은 있어요. 그거라도 알려드릴까요? 그러면 제 번호 드려도 될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아, 네. 여기요. 네, 제 번호로 연락 남겨놨어요. 아, 근데 그럼 혹시 따로 잘 되는 분이라던가 좋아하는 분은 있으실까요? 네? 아, 없을지도? 없다는 거죠? 네, 그렇죠. 새삼 말하니까 괜시리 서글프네요. 그렇게 서글픈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럼 가시기 전까지 좀 놀까요? 네. 그랬던 그녀는 어디로 간 것인가? 아, 술 마시다가 무슨 소리야. 아니, 이거 봐봐. 바라보는 눈빛 자체가 다르다니까? 유진아, 오늘은 또 무슨 이상한 모드인 거야? 자기, 예전에 나 꼬셨을 때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알아? 못 마시는 술 마신다고 나랑 낯선 행사에서 밤새도록 마셔주고 하루가 아쉬울 정도로 만나자 노래를 불렀잖아. 근데? 지금은 나랑의 기념일이 먼저냐 가족이 먼저냐 고민하고 있잖아. 그거야. 오랜만에 언니 부부가 온다는데 고민될 만하잖아. 응? 누가? 자기가? 나 아니면 혼자 늙어 죽겠다고 울었던 그 이지혜 씨가? 에휴, 그걸 아직도 기억해? 몰라. 그냥 가끔 기억나서 그래. 지금 울어줘? 너 이럴 때 그런 농담 재미없거든? 알았어. 물론 자기가 가겠다고 벼르던 식당이라 나도 고민이 되긴 하는데 그 전에 가족도 우선이긴 하니까 이번에 어떻게 해야 본가 호출 안 받을까 고민하는 것 뿐이야. 예전에도 우리 이 일 때문에 싸웠잖아. 그때는 꼭 나랑 기념일 챙겨준다고 해놓고서. 그건 맞는데 그렇지. 약속했지. 이번에 그냥 일 때문에 못 간다고 하면 되잖아. 그것도 몇 년 쓰니까 엄마가 그냥 퇴사하라고 하시더라. 하도 핑계대다 보니까 엄마는 내가 야근 많고 출장 많아서 맨날 몸 힘든 일 한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런 거면 최근 몇 년간은 내가 큰 부분을 관여했으니 할 말은 없네. 일단 엄마한테 얘기는 할게.
안 그래도 연말이니까 일 많다 하면 뭐 알아서 생각하실 테고 언니한테는 미안하지만 나중에 따로 맛있는 거 사주지 뭐. 미안. 가족도 소중한 건 아는데 기념일에 하기로 했던 일들 나도 많이 기대했어서 그래. 대신 다음에 본가 가거나 언니네 만나면 내가 선물 사줄게. 그래, 알았어. 나 좀 이기적이게 구는 건가? 일 저지를 때는 이기적이게 굴든 이타적이게 굴든 하나만 하시죠. 아휴, 모르겠다. 일단 오늘 요리는 내가 한다. 유진아, 그냥 쉬어. 응? 왜? 내가 해준다니까. 나 밥 먹다가 슬퍼지고 싶진 않아. 우리 맛있는 거 먹자. 너 그게 무슨 말이야? 와, 특선 영화 틀어놓고서 술이나 왕창 마실까? 이지혜, 너 제대로 말해라. 어머머, 지혜는 유진 언니가 너무 무서워요. 너 취했니? 나도 많이 좋아해. 자기뿐이야. 아, 이제 초반에는 이렇게까지 능글맞지는 않았는데 점점 날이 갈수록 아저씨가 되어가는 기분이다. 이 아가씨, 이 어르신이랑 놀아볼 텨? 아, 저리 가. 아, 소름 돋아. 네, 저희 이렇게 이번 언니는 어떻게 하고 싶어 꽁트도 끝이 났는데요. 네. 네, 유진이를 맡았던 블루님. 네. 네, 어떠셨어요? 유진이 역할? 유진이 약간 좀 처음에 꼬실 땐 되게 젠틀한 척 네. 하다가 실제로 내 여자 앞에서는 좀 이렇게 애교도 좀 부리고 좀 그런 성격으로 표현해 보려고 했는데 네. 그래서 목소리도 이렇게 좀 멋지게 네.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네. 어... 아, 근데 뭐 정확하게는 꼬신 게 그 지혜 그쵸? 아닌가요? 네, 아, 지혜가 그쵸. 꼬셨는데. 근데 유진이도 사실은 꼬셨거든요. 아, 서로가 서로를 그쵸, 그쵸. 꼬신 상황. 마음에 들었으니까. 그쵸, 그쵸. 그런데 실제로는 블루님은 어떠세요? 저는 일단 대놓고 꼬시는 타입이죠. 대놓고 꼬시고 그쵸. 젠틀 같은 거 없고? 아, 그러니까 막 물불 가리지 않고 꼬시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이 친구가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저는 일단 근데 삼귀자 없이 그냥 바로 사귀자로 넘어가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아, 썸 같은 거 없고? 네, 약간 근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그 썸 타면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기가 저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해가지고. 아, 일단 사귀고 알아보자? 네. 저는. 하래님은 어떠세요? 저는 원래 저도 썸이 되게 짧거나 거의 그 수준이었거든요. 그냥 썸은 사실 이 사람의 존재를 아는 정도가 거의 썸이다. 존재예요? 존재를 알고 나서 이 사람 마음에 든다고? 그럼 나도 뭐 일단은 봤을 때 제가 조금 뭐랄까요? 그 시각적인 걸로 좀 판단을 쉽게 하는 편이라. 아, 그러니까 금사빠다. 뭐 대충 뭐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은 괜찮은 것 같으면 일단 뭐 오케이 해가지고 일단 바로 사귀고 했는데 한때 제가 그걸로 이제 큰 문제들이 생겼던 적이 있어요. 이제 사람을 너무 잘못 만나서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제 주변까지 초토화가 좀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한 2번 연속으로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제 주변에 제 친구들이 이제 저를 강하게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를 거의 집중적으로 뭐랄까요, 세뇌 수준으로 교육을 시켰는데 최소한 뭐 몇 번 이상은 만나보고 사겨라 뭐라든가 뭐 몇 가지 지침들이 있었어요. 어디까지 있었냐면, 자, 하래야, 누가 너한테 마음에 든다고 했어. 그럼 첫 번째로 무슨 말을 한다고 하면은 일단은 조금 생각해볼게요라고 먼저 대사를 다 정해줬거든요. 생각해보겠다. 그래도 사귀자라고 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가지 이제 대사를 저한테 세뇌를 시켜놓은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최대한 노력해서 제가 한 몇 년간 수양 기간을 좀 거치고 그동안 이제 친구들이 좀 집중 관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의 제가 됐는데, 그때 저도 그 경험이 있어서 저만 사실 뭐 그랬으면은, 그냥 내가 안 좋은 경험이었네 하는데, 진짜로 제 주변에 일들이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진짜 아무나 만나는 게 나만 문제된 일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 썸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가치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네. 하래님이 생각하실 때 썸의 적정한 기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때 세뇌받았던 기간은 네. 그래도 한 2, 3개월이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진짜 길어도 3개월이라고 생각하고요. 썸에서 솔직히 사실 저는 1개월 이내가 1개월 한 달? 이내 정도, 한 달 전후 정도면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만약에 이게 그 횟수를 불문하고 3개월 정도가 넘어간다. 저는, 그냥 그 정도면은 이미 마음은 식지 않았나. 사귀어야지 다시 뭐 불이 붙든 뭘 하지. 그대로 썸으로 가고 있으면 최소한 저는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은 끝이다. 여기서 이 사람이랑 3개월 이내로 관계가 딱 정립이 안 되면. 진전되지 않으면. 그러면 저는 그냥 마음이 없어지는 타입이랄까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1개월이고, 권고받은 바는 3개월이므로 2개월 정도면 적당하지 않나. 2개월로 합의 봤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블루님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요? 저도 하래님이랑 똑같이 이제 한 달 30일 가량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제 애인이 정해준 썸의 적정 기간이 한 달이라고 했는데 네. 저는 요즘같이 패스트푸드가 성행하는 이 시대에 한 달은 너무 길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번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저도 하래님처럼 이제 이전 연애가 이제 썸 없이 그냥 이제 이 사람이 존재. 내 애인이 될지도 모르는 애가 태어났다. 그럼 이제 일단 사귀고 보는. 태어났다까지는 너무 많으니까. 그냥 여기에 나타났다. 태어났다. 이제 해서 태어나서 이제 내 앞에 나타났다. 예. 태어났으니까 제 앞에 나타났을 테니까. 그죠. 그랬으면 이제 무조건 일단은 사귀기부터 갈기고 시작했었는데, 저도 이제 하래님처럼 이제 몇 가지 경험을.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왜 어른들이 사람을 사귄다는 거는 그 사람의 인생이 온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는지 이제 인생 공부를 조금 하고 난 다음에 최소 2주. 근데 2주 동안에 3번 이상은 만나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술도 좀 마셔보고 그래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만나는 쪽으로 이제 저도 방향을 바꿨거든요. 저는 그 약간 과도기가 있었는데 중간에 그 횟수를 정했던 적이 있어요. 10번 이상은 만나봐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썸이 되던 어떤 분께 그때 나는 근데 최소한 우리 10번은 만나봐야지 최소 10번은 만나야지 결정할 수 있겠다 나는 그 얘기를 했고 그래서 실제로 만날 때마다 횟수를 내가지고 10번 됐을 때까지 만나고 이렇게 한 적도 있었는데 가르정자 쓰셨나요? 그냥 뭐 머릿속으로 셌죠. 근데 그러면 그 10번에서 이제 11번으로 넘어가서 이제 사귀셨어요? 뭐 그렇게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그게 또 이제 꼭 중요한 건 아니더라. 그냥 10번만 만난다고 또 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잘 안 맞았었고, 10번 만난다고 이 사람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구나. 뭐, 근데 뭐 만났다가 헤어질 수야 있죠. 근데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이런저런 뭐 경험을 겪으면서 이제 기간과 어느 정도의 빈도 정도를 고려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들을 했고, 그리고 제가 아까 앞에 맞춤 주문할 때 연말 버프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제가 연말 버프를 어느 순간부터 되게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연말에 만나서 연말엔 사귀지 않겠다.
좀 성급하게 사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어. 만약에 뭐 기간이고 횟수고 채운다고 하더라도 그때쯤에 주변에 뭐 아마 잘 살펴보세요. 언제 사귀기 시작했냐라고 물어보면은 최소 3분의 1 정도는 연말이라고 하면 보통 12월인데 12월, 11월까지만 해도 6분의 1이잖아요. 네. 이 기간에. 그쵸. 근데 한 최소 3분의 1 이상이 그 11월, 12월에 분포돼 있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네. 오. 아마 한번 알아보세요. 근데 제 주변은 네. 약간 이제 막 최소 진짜 짧게 사귄 친구가 5년 막 이렇거든요. 근데 걔네는 보면은 거의 꽃피는 춘삼월에서 이제 그 벚꽃 버프. 맞아요. 그 버프 기간들이 좀 있어요. 벚꽃 그거 버프. 아니면은 벚꽃 버프 아니면 가을이 5월. 막 올 때. 그쵸. 가을. 네. 그런 것들인데 저는 근데 주변에 또 그런 것들이 많기도 했고 그래서 물론 이제 저는 그때 뭐 연말이 좀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 왠지 그냥 연말에 사실 혼자 있어도 아무런 그런 게 없는데 그냥 괜히 혼자 있기 싫고 맞아. 그다음 막 모든 곳들이 어딜 가나 되게 그 연말에 뭐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연인과 함께 약간 이 슬로건을 가지고 네. 되게 뭘 하나를 보더라도 꼭 같이 이렇게 함께 따뜻한 연말 보내기를 약간 종용하잖아요. 맞아. 그러면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나도 연애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누군가라도 만나야 되나? 나도 올 연말은 혼자 보낼 수 없지. 막 이런 조급증이 생겨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성급하게 서로에 대해서 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어도 흐린 눈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일단 만나게 되는 경우들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올해가 가기 전에 솔깃하게 약간 이런 것들이 연말 버프에 많이 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서 그쵸, 그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야 하는데 맞아, 시기적인 맞아. 것들. 맞춤 주문 이번에 보내주신 사연자님 중에서도 올해 솔탈 꼭 하고 맞아, 싶다고 맞아. 하셨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사귀었다고 칩시다. 사귀었을 때 가족 행사가 먼저예요? 아니면은 애인과의 약속이 먼저예요? 블루님은? 저는 약간 유진이 같은 타입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애인과의 약속이 좀 더 중요하다? 아니요? 지혜 같은 지혜를 얘기하시는 거죠? 가족이랑의 가족 행사도 그래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제가 오늘 한 유진이가 네, 저한테 투덜거렸잖아요. 그러네요. 네, 지혜 같은 지혜. 네. 반대로 생각했어. 예. 선물을 제가 사준다고 해가지고 이제 순간 그렇게 그쵸. 생각했는데 네. 제가 지혜였습니다. 네, 예. 네, 지혜 같은 타입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왜요? 일단 제가 저희 집에 장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행사에 있어서 이제 제가 빠지는 게 약간 팥빵 속에 안고가 없는 것 같은 느낌으로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도 뭔가 그냥 그런 책임감? 아무도 저에게 책임감을 묻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가긴 가야지. 네, 약간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제 뭔가 애인이랑 이렇게 데이트 약속이나 뭐 어딜 가기로 한 거랑 이렇게 가족 행사가 겹치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막 겹쳤을 때 그래도 애인 쪽에 조금 더 치중을 하려고 하는 편이다 보니까 가족분들이 한 2, 3개월 전에 미리 저에게 스케줄 공유를 통해서 행사를 날짜를 잡아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서로 양보하면서 그래서 좀 날짜 조율이 잘 되는 편이라서 그렇군요. 그런 게 있지만 막 부득이하게 겹친다. 그러면은 이제 애인한테 이제 진짜 막 애인의 생일이라든지 뭐 어디를 예약해놨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서는 이제 다음에 보상을 약속하고 애인에게 양해를 구하는 양해를 구하고 이제 가족 행사에 참여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그 기준이 어느 정도의 약간 러프한 기준이 있는 게 웬만해서는 저는 일단 애인과의 약속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애초에 제가 가족 행사 참여에 크게 중요성을 그냥 애인이 있든 없든 별로 중요성을 주지 않아서. 근데 뭐 가족의 임종 갑자기 훅 들어오는데 누군가의 임종 아니면 임종이 가까울 수준의 어떤 아픔, 위독감, 위독하심 이 정도? 건강상의 이유. 그러니까 건강상의 이유.
뭐 이런 그러니까 건강도 뭐 간단하게 입원도 안 해도 되고 입원 잠깐 해야 되고 뭐 이 정도는 안 치고 최소 그래서 일주일. 제가 임종 먼저 지른 게 그겁니다. 일단은 그런 것들 기준으로 네. 네, 그러면은 가죠. 그런 거는 가는데 하례를 보고 싶다면 거의 임종 직전까지 가야지 볼 수 있는 거네요. 뭐 굳이 저를 그래서 그런 경우면은 갑니다. 그거 정도는 사실 누구나 그쵸.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뭐 아니면은 굳이 이거는 제가 안 가고 싶다고 하면 안 갈 수도 있긴 한데 그때 제 기분 봐서 결정하는 거는 이제 그런 경조사 결혼식이나 뭐 누군가의 졸잔치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경사 네네. 조사는 아니고 경사 정도는 제가 그렇게 하죠. 근데 저는 그 조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챙기는 편이긴 해서 가급적이면은 그런 거는 뭐 가족도 챙기죠. 그러면 맞아요. 원래 기쁜 일에는 좀 덜 가도 슬픈 일에는 꼭 함께 가는 것이 우리나라 정서상으로도 맞고 그리고 그쵸. 제가 진짜 안 되면 어쩔 수 없는데 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그래도 가려고는 하는 편이고 뭐 일단은 가족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례님은 굳이 따지자면 유진이 쪽이신 건데 그렇죠. 이제 저희가 오늘 이제 역할을 바꿔서 그렇죠. 약간 서로의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역할 체인지긴 했는데 역시 루나님의 큰 그림. 네, 맞아요. 역지사지 해봐라. 네. 루나님은 잘 모르고 쓰셨을 수도 있겠지만 맞아. 그러면은 블루님은 어느 기준이에요? 그 가족 행사 그래도 참여 안 할 수 있는 기준. 참여 안 할 수 있는 기준이요? 제낄 수 있는 가족 행사는 어디쯤부터? 제낄 수 있는 거는 사실 이제 뭐 제가 그냥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제끼는 편이어서 기준은 내 마음? 네, 제 마음인데 이제 그래도 꼭 참여를 해야겠다 하는 건 저는 이제 생일 1년에 한 번뿐이니까 어버이날 그리고 결혼기념일. 결혼기념은 그들의 기념일이라서 별로.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네. 저희 어머님께서 그 결혼기념일을 안 챙겼다는 이유로 내가 남편도 아닌데 너무 서운해하셨어가지고 그거는 그분이 감당해야 할 서운함이라고 생각.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거든요. 예. 아니 내가 결혼을 하나 시킨 것도 아니고 둘이 결혼해서 나는 그 어머님의 자식이다 라고 어필했지만 모르겠고 서운하다. 이 그래서 가족이 맞아요. 그런 얘기는 듣긴 했어요. 이 결혼 기념일이 우리 가족이 생기게 된 이 기념일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해서 저는 축하 멘트 정도는 이제 보내요. 근데 제가 뭐 어버이날도 안 그냥 한 번씩 생각나면 전화 정도 드리는 정도인데 많이 안 챙기다 보니까 그냥 그때 이제는 별로 서운해하지 않으세요. 그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훈련이 중요합니다. 거의 뭐 부모님께 강영욱 씨라고 훈련이 중요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서운해 하시죠, 당연히. 서운해 하세요. 안 맞아, 서운해 맞아. 하시는 분들은 잘 없어요. 맞아. 근데 그러니까 안 서운해 하는 척해도 서운해 할 거예요. 맞아. 근데 그것은 그들의 감정이다. 그들이 해결해야 할, 그들이 받아들이고 적응하고 그들이 뭐랄까요? 다 이제 가라앉혀야 할, 받아들여야 할 그런 과정인 거고요. 그래서 그때 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내 삶을 잘 살고 있다 보면은 이제 서로에 대한 존중이라는 것도 좀 생길 수 있고 그들도 존중을 못 하시는 분들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 부모님 분들도. 맞아요. 하지만 자식에게는 약간 특히 한국 부모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이 문화적인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가족, 특히나 내 자식들한테는 그 자기들이 가지는 그런 서운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존중을 좀 뒤로 하고 표출을 하세요. 그것은 뭐 그분들도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분들에게도 좀 받아들이고 배우고 익힐 기간을 좀 드려야 된다. 근데 거기에 내가 개입하면 안 되겠다. 개입은 거기서 개입이라기보다는 내가 뭐 마음이 아파서 도움을 준다. 그거는 좀 늦어집니다. 서로가 서로의 고통을 더 오래 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존중은 하죠. 당연히 존중하고 뭐 갈 수 있으면 가고 축하할 수 있으면 하겠죠. 근데 그것을 의무로 만들고 이걸 내가 안 간 거를 미안한 일로 만들고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지금 여러분은
하래 훈련사님의 교육 철학에 대해서 듣고 계십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네. 약간 효녀 재질은 아니고 효년 재질인데, 근데 네. 그냥 뭔가 그 부모님이 서운해하고 뭔가 실망하고 좀 속상해하시는 거를 조금 보는 게 그냥 제 스스로가 조금 힘들었어요. 그냥 내 마음이 편하려고 그래서 해도 하는 가고 만나고 뭐 연락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사실 뭐 가도 딱히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안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사실 가봤자 매년 똑같고 별거 없거든요. 저도 알고 있지만 그냥 이제 그냥 도리를 지켜야겠다. 예, 한다는 그냥 뭐 유교걸의 마인드 정도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있는데 뭐 유교를 내려놓지 못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좀 그쵸.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블루님도 훈련을 하셔야 돼요. 저는 근데 그러니까 언제든 훈련을 할 수 있고 훈련도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는 역량도 있는데 안 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제가 그냥 이 훈련을 굳이 지금부터 이렇게 스파르타로 할 필요는 없다. 지금 저는 아테네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냥 말은 하는데 결국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정도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이번 이 투표를 하면서 저희가 지금까지 투표 내용을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네요. 맞아. 투표 내용을 좀 얘기해 볼까요? 투표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실래요? 네. 어떤 투표였죠? 애인이랑 기념일이라 식당 예약 완료. 뭘 먹어야 하나 얘기하고 있는데 하필 그날 가족 행사가 잡혔다. 어떻게 하면 좋지? 네, 1번은 뭐니 해도 가족은 중요해. 2번은 애인보다 중요한 건 없어. 요런 투표였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 투표를 보면서 생각했던 게 애인도 사실은 가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시점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뭐 사실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애인이고 뭐 이런 식이면은 만난 지 조금 됐더라도 그냥 나는 연애라는 생각만 하면서 애인을 사귀는 경우, 특히나 예전에는 물론 그런 퀴어들의 혼인 같은 것들이 좀 제한이 되어 있을 때, 많이 제한이 되어 있을 때는 애초에 혼인이나 뭐 이런 가족을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을 못 했던 분들이 많은 때였어서 애인은 그냥 애인이지. 나는 뭐 새롭게 가족을 이루기는 쉽지 않아. 뭐 이 정도였는데 요즘은 조금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인도 어느 순간부터는 애인이지만 이제 뭐 가족이라고 이제 가족이지라고 생각한다거나 곧 가족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블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사귄 지 하루가 됐어도 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가정을 한 347가정 정도를 이뤘던 것 같은데. 되게 다양한 가족이 있었군요. 네, 그렇죠. 이제 다양한 가정을 이뤘었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제 법적으로 가정을 이루진 않았지만, 어쨌든 저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저의 상황에 대해서도 가장 잘 알고, 현 저의 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물론 친구도 있고, 친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 친구들에게 저에게 모든 속내를 다 드러내고, 다 완전 보여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가족이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사실혼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애인도 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루님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 애인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저는 되게 다양하게 친구들이랑 같이 산 경험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랑 같이 살아도 보고, 이 친구들이랑 같이 살아도 보고. 근데 저는 지금 제가 같이 최소 한 1, 2년 정도 이상씩은 같이 살았던 친구들, 그 모든 친구들을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족이 뭐 별건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당연히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분가했지만 가족은 가족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만큼 서로가 그때 다 서로를 케어해주면서 잘 살았고, 그래서 애인도 그 같은 상황이라면 저랑 이제 뭐 같이 살든 뭐 같이 살면서 저와 함께 생활을 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가족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이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는 이렇게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으니까 블루님은 투표는 어디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여기서는 뭐니 해도 가족은 중요해. 그때도 가족은 중요한 거 아닐까? 애인보다 중요한 건 없어. 약간 조금 애매해서 전 그냥 2번을 했거든요. 애인보다 중요한 건 없어에 결국 투표를 하시긴 했는데 맞아요. 이게 저희가 꼭 이거 아니면 저거 이렇게 밸런스 게임식으로 하니까 뭐라도 네네. 선택은 해야 되는데 실제로도 저희가 그 2번 애인보다 중요한 건 없어가 70%가 넘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거의 그 인별에서는 심지어 뭐니 해도 가족은 중요해는 한 표고 나머지 표는 다 애인보다 중요한 건 없어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조금 짧게 투표를 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갈리는 거면 뭐 길게 투표해도 결국은 우승은 똑같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애인이 더 중요하다고 나온 이유는 아무래도 가족들이 나의 모습을 온전하게 이해하기보다는 이제 약간은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나 커밍을 하게 된다거나 했었을 때 나를 온전히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족이랑 의절하게 되는 경우들도 은근히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애인을 지키고 선택하는 것이 더 나에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퀴어들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전 조금 했거든요. 맞아요. 꼭 의절까지 하지 않더라도 일단 퀴어들, 특히 한국 퀴어 특성상 요즘 뭐 성소자인 자식들을 다 인정하고 지지하는 뭐 부모들도 있지만 점점 많이 생기곤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자식이 커밍아웃을 한다. 아니면 커밍아웃 또는 자식이 퀴어인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만큼 충분히 지지해주고 그 자식이 충분히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부모가 너무 적죠.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 비율 자체가 만약 그렇게 지지받지 못하는 부모님들에게, 가족들에게 지지받지 못하는 퀴어들 중에서 그래도 이 유교 사상 때문에 뭐니 해도 가족을 중요해를 선택한 사람은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70%보다 훨씬 더 넘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담은 투표 반증. 결과가 아닐까. 맞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어쨌든 저희 이런 결과 나왔다는 거 언니들도 한번 재밌게 생각해 주시면은, 심각하게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저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애인도 가족으로 소개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누구나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다음 코너, 이런 세상이 오기 위해 필요한 또 한 가지죠. 그렇죠. 엘라이 분을 만나러 다음 코너로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저기요, 눈 좀 떠보세요. 일어나실 수 있겠어요? 눈앞에 펼쳐진 낯선 풍경.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눈 떠보니 엘라이가 되었습니다. 네, 언니들 안녕하세요. 저희 눈 떠보니 엘라이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왠지 제가 외로운 게 느껴지지 않나 싶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방금 이 전 코너까지 함께하던 블루님께서 잠깐 개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우셨어요. 클로징 때는 다시 돌아오실 거니까 잠깐 세 번째 코너는 저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저는 외롭지가 않은 게 게스트분이 오시는 거 알고 계시죠, 언니들도? 오늘도 엘라이 분 한 분 모셔봤는데요. 오늘을 위해서 제가 자그마치 더웠던 여름에 만나뵌 엘라이님께 이렇게 섭외 요청을 드렸는데 너무 흔쾌히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오늘 기대가 되는 11월의 게스트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청취자 언니분들께서는 아예 이제 또 처음 듣는 목소리일 수 있을 테니까 간단하게 좀 소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까마귀라고 합니다. 아, 네. 까마귀라는 닉네임. 사실 LI 분들께서 닉네임은 조금 어색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했어요. 혹시 닉네임이 원래 사용하시던 닉네임일까요? 아니면은 이번에 사용하시는 닉네임이실까요? 이번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들어 본 닉네임입니다. 네, 그러면은 첫 닉네임을 사용하는 시간이 됐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어색해요. 네. 이번에 이 닉네임 만들려고 네. 이제 저희 아이랑 궁리도 해보고 네네. 어떤 닉네임이 폼이 날까, 엄마랑 어울릴까, 뭐 이런 이제 궁리를 하다가 네. 저희 아이랑 저랑 이제 같이 만든 닉네임입니다. 진짜로 의미 있는 닉네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녀분께서도 이 방송이 나가면 또 들어주시겠죠? 네. 저 일단 자기 얘기를 해도 되는지 허락받고 나왔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어머님의 데뷔 방송 잘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언니들과 그리고 까마귀님의 자녀분께서도 즐겁게 들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씩 이제 까마귀님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까마귀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가능한 범위에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연구자이고요. 네네.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자면 문화인류학자이고 네네. 지금 대학에서 연구와 교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성소수자 관련 연구를 지난 몇 년 동안 해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성소수자 관련 연구는 어떻게 처음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그게 제가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카드 캐링 LI라고 하는데 그 전에 LI가 아니었던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네네. 이제 그 공식적으로 LI가 된 계기이기도 한데 2016년에 이제 저와 다른 동료 연구자 선생님들께서 네. 거기에는 당사자도 계시고 또 LI 선생님들도 계신데 네. 성소수자에 대한 오해 혹은 그 미스인포메이션 잘못된 정보들이 그 편견을 더 강화한다라는 그런 어떤 그 문제의식에서 같이 이제 성소수자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는 이제 책을 그때 자료집을 내자라고 하게 됐는데 저는 정말 우연한 기회에 이제 그분들하고 우연히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좀 오래 살다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었던 때였는데 그때 그래서 같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각자 다른 전공의 입장에서 이제 그런 자료집을 만들기로. 그래서 그때 같이 글을 쓰고, 근데 제가 인류학자였기 때문에 큐어문화 축제에 대한 장을 쓰게 이제 담당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게 2016년에 그 성소수자에 대한 12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표지가 이렇게 노란 물음표 찍힌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함께 이제 자료집을 쓰고 그 자료집을 이제 배포하기 위해서 2016년 큐어문화 축제에 처음으로 당시 6학년이었던 저희 아이랑 같이 참여를 하고 이제 그 책은 나중에 2019년에 무지개는 더 많은 빛깔을 원한다라고 하는 책으로 다시 출판이 됐고요. 이제 그 책의 그 말하자면은 첫 번째 버전이었던 거죠. 그 자료집이. 프로토타입. 그래서 그때 같이 이제 작업을 하고 큐어문화 축제에 처음 이제 참여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인류학자는 항상 이제 현지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직접 자기가 관찰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그 글을 쓰는데 저는 그 책이 큐어문화 축제에 맞춰서 나와야 됐기 때문에 실제로 퀴퍼를 한 번도 참여를 안 한 상태에서 이제 그 문헌조사로와 인터뷰에 의존해서 그때 이제 그 석희의 그 조직위원장이나 이제 그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인터뷰를 하고 신문 기사 모으고 또 뭐 저의 인류학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이제 글을 썼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석연치 않은 거예요. 한 번도 경험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말했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약간 글로 배운 느낌으로. 네, 그죠. 근데 이제 큐어문화 축제는 글로 배울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현장에 가는 것과 듣기만 하는 것도 다른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거를 좀 조사를 좀 더 해야겠다. 추가 조사를. 추가 조사를 하다 보니 계속 길어지면서 아직까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연구 중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는 뭐 제법 모으긴 했는데 이제 이것들을
사실은 연구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제 마음대로 속도가 나지 않아서. 그쵸. 네네. 자료를 잘 정리해서 연구 자료로 만들어 놓는 게 연구자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게 그렇게 기록으로 남기는 게 이제 저희들 책임이기도 해서. 그쵸. 그래서 지금은 약간 후회하고 있어요. 그냥 내가 너무 그 큰일 연구를 벌였나? 안 했으면 그냥 참여만 하면 되는데. 맞아요. 사실 축제니까 이름도 축제인데 그쵸. 다들 즐기러 오는데 지금 퀴어문화 축제에서 힘든 사람들이 딱 두 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제 퀴어문화 축제에서 일을 잠깐 해본 경험을 떠올리자면 축제 스태프분들, 맞아요. 네, 축제 이제 활동가 분들과 그리고 축제에는 제가 있을 때도 또 이제 연구자분들이 항상 계셨어요. 그쵸. 외부에서 이제 연구하러 오시는 분들, 저도 이제 다른 분이랑 인터뷰한 적도 있었고 막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이 항상 뭔가 이제 힘들어요. 근데 참여하는 사람들은 일단 뭐 참여한다고 체력적으로는 힘들 수는 있어도 일단 즐겁고 끝나면 끝이잖아요. 근데 끝이 아닌 사람들이 꼭 있죠. 굳이 자초해서 놀이를 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인 거죠. 그쵸. 아, 네. 그래도 매년 이렇게까지 열리고 매년 또 연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하는 게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저는 축제 활동가가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저도 축제를 즐기러 가는 입장이긴 하지만 너무너무 고생 많으신 거는 언니들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차피 연구를 또 하고 계시니까 근데 그래도 LI라는 용어를 처음 접하셨을 때가 또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그 용어 자체는 LI라는 개념이나 용어는 어떻게 알게 되셨을까요? 저는 그 미국에서 네. 좀 네. 공부하느라고 미국에 오래 살면서 아이도 거기서 절반은 키워가지고 이제 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말 자체를 모르지는 않았고 근데 자연스럽게. 이거를 그래서 언제부터 알았느냐라고 하면 그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말을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쓰기 시작한 때 저 말을 쓰는구나 저렇게 한글로 이제 LI라고. 그게 한 2017년, 18년 그래서 그 나는 엘라입니다. 네, 캠페인 하고 있죠. 캠페인을 하고 할 때도 근데 저희 지인들이 이제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사진도 찍고 막 이랬었는데 그때도 이제 사실은 그분들하고도 서로 교류하고 지내고 했지만 근데 저는 이제 직장 관계상 그렇게 얼굴을 내놓고 뭘 할 수 있기에는 조금 불안해서 그러면은 조용히 있었지요. 뭐랄까요? 살아있는 까마귀 육성으로. 네, 뭐 이제 네. 육성으로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공중파로 송출을 하게 되는 영광을. 생각을 해보니까 네. 이제 제가 어쨌든 논문도 쓰고 책에도 참여하고 해서 대학 학보사에서 인터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 인터뷰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지만 생각해보니 이제 대학 지면으로는. 학보사에서 뭐 퀴어문화 축제 관련된 기사를 쓴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서면이나 전화 인터뷰는 해봤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그런 뭐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면은 주로 뭐랄까 전문가의 입장으로 그렇죠. 얘기를 해주시는 자문의 입장이 그런 되는 거죠. 거죠. 자문을 모셔본 거는 또 처음이라서 너무 즐거운데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LI라는 뭐 개념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다 알고 그냥 그렇구나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알고 계셨던 것 같은데 네네. 그래도 있는 것과 예. 내가 LI다라고 생각하는 건 또 이제 다른 별개의 문제잖아요. 예, 예. 그럼 나도 LI네라고 좀 깨닫게 된 뭐 계기가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진짜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네. 주변에 자기가 오픈리 뭐 퀴어인 사람을 20대까지는 본 적이 없고 그런데 이제 일본 유학을 하고 미국 유학을 하면서 그렇게 오픈리 게이거나 뭐 레즈비언이거나 이제 이런 사람들을 하고 뭐 대학 동료 선배로 알게 되거나 네. 아니면 지도 교수가 레즈비언이라거나 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간 것 같고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면 반감이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약간 본투비 LI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데 왜 적대감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제가 진짜로 네. 아까 그게 특이했다는 생각이 있었나 보다 이런 기억을 하게 되는 게
심지어 초등학교도 아니고 국민학교 시절에 네네네. 예전에 이제 신문에 그러니까 네. 그때가 한 86년 7년쯤이 아닌가 싶은데 네. 그때는 요즘처럼 인터넷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해외 토픽이라고 하면 해외 뉴스가 진짜 왜 그 한 손가락 두 마디만하게 왜 이렇게 네네. 몇 줄 밑에다가, 실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그 내용도 뭐 어떤 워딩이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동성애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게 프라이드였던 거예요. 아. 동성애자들이 뭔가 그 뭐 행진을 행진을 했다. 하고 뭐 이랬다. 네. 네. 그냥 보고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네. 끝. 그래서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아직 기억이 남아 있는 걸 보면 네. 그게 뭔가 특이하다고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딱히 혐오하거나 뭔가 네. 거슬린다고 생각한 적은 없고. 네, 그래서 그 기억이 나고, 근데 그러고는 또 저희 아이 커가지고 그 학교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었고, 네네. 또 이제 애가 이제 태어나서 초등학교까지 다니다가 왔거든요. 네. 이제 학교에 반 친구 중에 뭐 엄마 둘인 친구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이게 딱히 내가 엘라이다라고 얘기할 그냥 이웃 뭐 이런 상황에서 살다가 계기를 느낄 새도 없이 네, 그냥 이미 엘라이였던 그런 상황이네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엘라이라는 말을 저는 이제 인류학자로서 항상 분석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마치 커밍아웃을 하듯이 네네. 이제 한국에서 그걸 내가 엘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선언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나는 성소수자가 아니지만 그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는 그 엘라이라는 말이 내용 자체로는 그냥 계속 엘라이였던 것 같은데 이제 그거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굳이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건 좀 사회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다. 특히나 한국에서.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죠. 나는 엘라임이다라는 선언도 사실은 네. 캠페인이고 그쵸, 이게 그쵸. 운동이기도 하니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도 계속 비슷하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런 퀴어들을 혐오하는 포비아 분들이 뭐 사실 이해는 안 되지만 왜 혐오하는가 싶기도 하지만 그냥 그런 생각은 종종 해왔어요. 사람들이 이제 모여 살면서 어디를 가든 뭔가 누군가를 따돌린다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싫어한다거나 거부한다거나 하는 게 나와 뭔가 다르다라고 느낄 때 많이 일어난다고 그동안 생각해왔고 그래서 퀴어들을 자꾸 이렇게 배척시키고 이렇게 밀어내려고 하는 게 나랑 달라라고 하면서 일단은 좀 이상한데?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이상한데 해서 이제 퀴어라는 말도 생긴 거잖아요. 그쵸. 그 네. 이름 자체도. 그러면서 이제 이상하면 이상한 걸로 끝나면 되는데 거기서 그런 내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싫어 뭐 이런 혐오까지 발달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아닌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아닌 사람들 중에 이제 또 까마귀 님도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아닌 그룹인 사람들은 되게 뭐랄까 타고난 엘라의 자질을 타고난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어요. 방금 들으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러니까 정말 성소수자라고 하는 대상에 국한되지 않고 애들은 딱히 더럽다 뭐 이런 저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선천적으로 예민하고 두려움이 많은 아이도 있지만 네. 그걸 배우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동물이나 이렇게 벌레 집어왔는데 막 뭐 더러워 지지 막 이러면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이거는 더러운구나. 나쁜 거다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근데 또 한편으로 제가 생각해보면 저희 어머니가 낯선 것에 대한 경계심이 되게 많으셨거든요. 낯선 사람, 다른 존재.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면서 오히려 약간 저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난 좀 더 많이 경험해봐야지.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그 성소수자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성소수자 연구하기 전에는 소수민족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수자 연구라고 하는 것에선 쭉 일관성이 있는 셈인데 네. 그래서 그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라든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일본 사회를 연구를 했기 때문에 네. 일본 사회에서 그런 뭐 빈곤층이라든지 소수민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드러내는 혐오감이나 아니면 뭐 그 사람들 뭐뭐 하대라고 그 사실이 아닌 소문을 퍼뜨리거나 하는 게 네네.
정말 그 보편적인 구조가 있다. 이게 뭐 이걸 인간의 심성이라고 얘기를 하던 사회 구조라고 얘기를 하던.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사실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우연히 성소수자 그 연구를 하는, 그러니까 연구회의 선생님들 같이 연구회를 만들고 했다고는 하지만 네. 저는 이제 소수자 연구를 그 전에부터 해오면서 베이스가 있었던 되게 상태네요. 이제 상황은 소수민족과 성소수자는 다르고 한국도 일본도 다르지만 네. 되게 이제 비슷한 부분들이 있고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오해하거나 혐오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혐오를 정당화하는 것도 어떤 경우는 어휘까지 똑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역차별 이런 말. 이 역차별이야. 역차별이라는 얘기를 저는 일본에서 제가 연구하던 이제 사람들이 오키나와 출신, 그러니까 일본의 소수민족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때까지 차별을 받아왔기 때문에 뭐 출발선을 똑같이는 못 만들더라도 네. 뭐 기본적으로 조금 이 격차는 줄여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제 어떤 사회적인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 평범한 다수가 고통받는다. 라든지. 그때 진짜로 갸쿠사베츠란 말을 썼었어요. 역차별이란 말을. 그게 역차별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말을 2007, 8년에 일본에서 뭐 저럴까 이러면서 이제 듣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한국에 돌아오니까 한국에서 역차별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도 그리고, 많잖아요. 그런 얘기가. 그리고 이제 그 어느 시점에선가 미국에도 가보니까 미국에도 이제 리버스 레이시즘이라고 해서 역인종 차별이다. 백인이 차별받는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야 정말 사람들 어디나 마찬가지인데 참 깝깝하게 마찬가지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신기한 게 어디서 어디로 배워진 거나 뭐 어떻게 전달된 게 아닌 것 같은데 좀 약간 장르가 다르잖아요. 다들 이게 카테고리가 아예 다르니까 근데 똑같은 표현까지 쓴다는 거는 그렇죠. 그냥 약간 인간의 본성인가 싶기도 하고 인간 본성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우울하지만 그냥 어쨌든 그래서 또 그거를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되게 비슷한 어떤 말을 표현을 쓰고 이제 뭐 그러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거랑 이제 말 표현 자체는 아닌데 네. 소수자 옆에 계속 있으면 이 사람도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짜 저랑 저 애랑 맨날 얘기하면서 웃기지만 사실 웃기지만은 않는 게 뭐냐면 원래는 성소수자 연구를 하지 않았으니까 네. 막 이제 일본 연구도 하고 막 이러다가 이걸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제가 레즈비안이래. 라든지 그런 그러니까 거 있죠. 당사자가 아닌데 굳이 저기 가서 저런 걸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희 아이가 좀 퀴어문화 축제에 오는 사람치고는 많이 어린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와서 계속 다녔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제 그때는 이제 중학생 뭐 이러니까 청소년인 아이를 왜 엄마가 데리고 올까? 애가 게이다. 이렇게 생각을.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아니다라고 하면 게이도 아닌데 애가 게이가 아닌데 왜 왔지? 더 이렇게 물음표 뿅뿅뿅 이렇게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그게 이제 재밌기도 하고 이게 저희 애랑 저랑 약간 이제 내부 조크 같은 건데 인사이더 조크 같은 건데 근데 어쨌든 한쪽으로는 그런 의심이 이제 계속 있는 거죠. 네네. 소수자 옆에 있으면 같이 소수자로 오해받는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본의 브라쿠민이라고 네. 그러니까 옛날 봉건 시대 우리나라처럼 막 산업공상 있던 시대 천민 출신의 이제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 우리나라에도 뭐 백정 뭐 이런 사람들 굉장히 천하게 여기고 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후손들이 네. 뭐 이름으로 표시가 나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는 살던 구역을 지정을 해줘서 그게 종족 민족 이름인 거예요? 민족은 아닌데 신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천민이었던 거죠. 신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그렇게 천민인데 지금은 이제 그 부라쿠라는 게 부락이라고 하는 마을인데 부락. 옛날에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만 살아. 너네 다른 데 가면 살면 안 돼. 이동을 해도 안 되고 다른 평민이나 네. 이런 귀족들이 사는데 들어오면 안 되고 그렇게 이제 살던 구역을 지정을 해줬는데 그게 이제 신분제가 없어지니까 이제 그 이름이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신분 세탁이 가능하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제 지금은 다 이동도 가능하고 하니까 네. 거기서 직업 바꾸고 직업도 옛날에 뭐 가죽 뭐 다루던 직업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에 있으면은 차별을 받으니까
그리고 이름도 이제 그 동네에서는 그 성을 들으면 아, 저 사람은 브라쿠민이다 이렇게 하니까 좀 성공하고 이런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되면 이사 가고 뭐 또 이름도 바꾸고 뭐 이러면서 이제 숨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패싱 일본 그러니까 성소수자들이 벽장에 들어가는 것처럼.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제 퀴어 문화 축제 하는 사람들처럼 막 이제 반차별 운동을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데 그쵸. 그 저희 동료가 그 사람은 브라쿠민이 아닌데 네. 요즘 이제 그걸 동화 사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동화되는. 조화롭게 산다라는 의미에서 네. 그래서 이제 그 동화를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거 자체가 약간 그 이쪽 뭐 이런 말처럼 브라쿠민을 뜻하는 은어 비슷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 친구는 그냥 자기가 그냥 사회학자로서 네. 동화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찻집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친구가 너 조용히 하라고. 너 그런 소리 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오해받는다고. 그러니까 그런 말을 꺼내는 것조차도 네. 그러니까 그냥 정말 없는 존재처럼 네. 차별도 입에 담지 말고 차별 받는다는 말도 입에 담지 말고 그래갖고 이제 그 친구가 뭐 엄청 막 씩씩거리면서 와가지고 근데 그런 거는 퀴어들 내에도 조금 있는 것 같은 게요. 네, 그렇죠. 특히 요즘은 좀 덜한데 예전에는 티나는 이제 퀴어 분들 이제 걸어다니는 커밍아웃이라고 네, 하죠. 걸커. 그래서 걸커인 퀴어들은 이제 지금 얘기하는 일반 스타일이라고 하는 일스인 그렇게 그냥 별로 티가 안 나는 퀴어들이랑 잘 못 다녔어요. 네. 특히 뭐 학교에서 막 캠퍼스 내에서 인사하다가 무시당하는 경우도 있고 인사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받기도 했었고 그렇구나. 왜냐면 진짜 티나요. 네. 특히나 학교면은 뭐 이제 같이 활동은 하더라도 저도 이제 학내 이제 퀴어 인권 운동 모임에서 하면서 심지어 같이 퀴어 인권 운동 모임을 하지만 그 친구들은 저랑 인사를 하면 그때 전 걸커였으니까요. 저랑 인사를 하면 쟤는 어떻게 알아? 너 어떻게 알아? 가 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과도 달라, 나이도 달라, 뭐 다 달라 이러는데 이제 얘를 어떻게 됐는지 알게 되려면은 뭐 어디서 알게 됐는지가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고, 네, 그래서 밖에서는 이제 안에서 이제 그 방 안에서는 그래 막 얘기하다가 이제 뭐 수업 들으러 가 이래놓고 서로 나가서 완전히 모르는 사람인 척. 그러니까. 네, 이렇게 다닌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진짜 옆에 있으면은 끼리끼리 논다라는 말도 네. 어떻게 보면은 다들 그렇게 봐서 생긴 말이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다 같이 있으면 끼리끼리지라고 이렇게 보니까 그런 말이 생긴 것도 있고 사실 뭐 진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처럼 뭐가 먼저 있었던 현상이고 있었던 말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엘라이에게는 사실 그런 부분이 조금 뭐랄까요 좀 힘든 순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어떤 엘라이 분들에게는. 이제 뭐 까마귀님 같은 경우에는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것 같긴 한데. 자, 그러면은 저희 그냥 사실은 제가 이런저런 질문들을 준비했는데 그 내용들이 저희가 얘기하다 보니까 다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하나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엘라이들이 조금 더 주변에 많아지려면 사실 엘라이를 이제 선언할 수 있을 정도로 뭐 내가 스스로 주변에 동네방네 떠올리지 않더라도 나 엘라이구나, 나 엘라이야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엘라이들이 어떻게 하면 주변에 조금 더 많아질 수 있을지 인류학자로서의 관점이어도 좋고요. 그냥 개인적인 관점이어도 좋은데 뭐든 추측이나 뭐 제안이나 상상이나 뭐든지 환영입니다. 뭐 그냥 가장 마음이 어두운 건 그냥 혐오 세력이 사라지거나 줄어들어야 적어도 목소리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네. 그거는 사실 엘라이와 퀴어 당사자들이 하는 어떤 노력으로 그걸 바꿀 수 있을까? 그게 이제 계속 꾸준히 암담한. 그러니까 저도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또 뭐 연구하다 보면 뭐 주변에 또 어떤 반응들 좀 바뀌고 하는데. 네. 결국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 거세게 그렇게 공격을 저도 위축이 되는데 네. 당사자가 아닌데 왜 거기까지 해라는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거를 엘라이거나 비퀴어 성소수자인 사람들한테도 듣고 또 이제
퀴어 당사자인 지인들도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좀 고생을 한 경험들을 알고 있으니까 당사자도 아닌데 거기까지 안 해도 돼. 네. 그러니까 같이 약간 좀 미안해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니? 뭐 이렇게. 그렇게까지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뒤집어 보면 딱히 자기는 편견이 없어도 네. 굳이 자기가 그런 불이익이나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응원을 하고 싶지는 않은 그러니까 침묵을 지키는 거죠 보통. 맞아요. 근데 사실은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뭐 퀴어를 떠나서도 어떤 그룹에 지지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사건의 피해자에게 지지의 목소리를 낸다거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지지의 목소리를 낼 때 목소리를 내는 것과 내가 뭐 그냥 최소한 난 싫은 소리는 안 하고 침묵하고 있을게라고 하는 게 저는 사실 너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침묵은 방관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뜻하지 않아도 동조하는 거에 힘을 결과적으로 보태주게 되니까. 네네네. 그래서 사실 그 말하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사실 이 LI가 저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코너를 조금 더 기획을 하게 되긴 했는데 LI가 많아지면 그래도 최소한 혐오 세력 또는 최소한 침묵하는 사람들이 눈치라도 좀 더 보지 않을까. 그렇죠. 네, 이게 조금 더 많아지고 주변에 LI라는 이 세력까지 침투가 되면 세력이라고 하니까 되게 진짜 웃기긴 한데 네, 최소한 눈치라도 보라고. 네. 네,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눈치를 안 보고 혐오하는 게 저는 진짜 너무 화가 나고 꼴보기가 싫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그런 의미에서 미국 대선 결과도 보면 그쵸. 한국도 지금 그렇고 이게 목소리 높여서 혐오하는 거가 점점 덜 창피해지는 방향으로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바뀌니까.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주변에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 연구 때문에 알게 된 이제 퀴어 지인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지만 네. 저의 원래 그 지인들은 대체로 퀴어가 아닌 분들이 많으니까. 네. 근데 또 제가 뭐 그냥 저는 그냥 소셜 미디어 계정에다가 그런 뭐 이런 거를 이제 올리고 하는데.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고 보니 레즈비언이더라 뭐 이런 이제 소문도 이제 한쪽에서는 난 거 같고 뭐 소문까지는 아니고 그냥 생각을 그렇게 하시다가 네. 그나마 말씀해 주시는 분이 저는 고맙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 안 하고 뒤에서 생각하고 근데 말을 그래도 하거나 물어보는 거는 적어도 저한테 그 정도의 신뢰는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히나 이제 저는 특히나 한국에서는 정말로 단일하게 보수 기독교가 그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주변에 뭐 예를 들면 기독교 신앙이 되게 깊고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없는 걸 알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시는 이제 뭐 이런 분들을 보면 되게 답답한 게 왜 당신들은 당신들이 믿는 종교의 교회가 저렇게 망가지는 거 그냥 놔두고 있어? 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게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방금 이 사례를 얘기해 주실 때 지금 LI가 되시지 않으면 점점 주변에는 그런 꼬장꼬장한 사람들만 남게 되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LI로 선언을 하시든 LI가 되셔서 나의 미래에 함께 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모았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이 그냥 퀴어 당사자 분들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퀴어 분들 중에서도 이제 다른 정체성의 LI가 또 될 수도 있으니까 내가 LI가 아니라면 주변에는 너무 뭐랄까 좁은 사고 방식의 사람들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니까 네. 저희 아이가 했던 얘기가 되게 어떻게 보면 네. 이런 그 상황에 맞는 얘기인 것 같은 게 그러니까 네. 저희 아이가 한국에 와서 되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살까지 미국에서 자라면서 주로 미국 아이들하고 막 어울리다가 여기 오니까 네. 너무 답답한 거야. 그쵸. 많이 그럴 만하겠네요. 그래서 사실 사춘기를 되게 힘들게 보낼 뻔했는데 네. 저랑 우연히 큐문화 축제를 간 거죠. 근데 거기서 너무 막 자기는 신세계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제 좀 정의감도 있는 편인데다가, 그러니까 이 차별에 반대한다라는 그것도 있지만, 자기가 이제 항상 하던 얘기가 미국은 뭐 그것도 약간 좀 나이브한 설명이긴 하지만 다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애초에 똑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자기는 속에는 미국의 사고방식이 있는데 네. 한국에 오니까 너무 보수적이고 네. 남자 여자 편가르기 하고 어른들은 억압적이고 뭐 공부하고 자기는 막 어떻게 될 것 같았는데 네. 여기 오니까 달라도 괜찮은 그러니까 자기는 퀘어가 맞아요. 아니라도 네. 막 여기 생김새도 다 다르고 왜 근데 네. 한국은 왜 외모 평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는 뭐 외모도 그렇고 특히나 뭐 그런 의미에서 뭐 자기 표현하는 자기 방식도 표현도 굉장히 있고. 자유롭고 네. 또 뭐 트랜스젠더인 분들 같은 경우에 음. 남들이 봤을 때 성별이 자기 네. 성별이 아닌 거 너무 이상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네. 또 자유롭게 그런 표현을 하고 그렇게 입고 오시고 하니까 네. 그게 오히려 더 해방감이 들었군요. 너무 이제 해방 그래가지고 한 3년 때쯤이었는가 한국에서 제일 멀쩡한 사람들은 퀴어문화축제에 오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명언인 것 같아요. 네, 그래갖고 퀴어 문화 축제에 오지 않고 멀쩡하다고 얘기할 수 없다. 제일 그리고 이제 그 성수저 부모 모임의 네. 부모님들도 아이가 이제 아직 청소년인데 거기선 다 존대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누구님 이렇게 부르고 하니까 자기 엄마는 그러지 않지만 주변에서 어른이라고 하면 막 틀린 소리 해도 뭐 어른이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되고 하니까 그렇죠. 여기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평등한 뭐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 사실은 퀴어문화 축제가 만들어내는 게 일시적이지만 유토피아 같은 거잖아요. 네. 이제 당연히 완벽하지 않고 일시적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본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봤을 때 한국에서 제일 멀쩡한 사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나름 심리적으로 되게 그 진짜 질풍노도 같았을 수 있었던 청소년기에 위안을 많이 받았나 보네요. 자기도 위안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자기 이제 엘라이로서 이걸 함께 한다 하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네. 그래가지고 뜻하지 않은 부수 효과를 자녀 이렇게 교육에서 누리게 된 자녀를 LI로 잘 키워내신 네네. 연구하다 보니 내 자녀가 LI가 되었어요. 이렇게 너무 멋있고 좋은 사례 같은데요. 이렇게 네. 봐주시면 감사하지요. 진짜 멋있는 사례 같아요. 제가 주변에서 이런 상황은 처음 들어보는데 잘했죠. 네, 쉽지 않죠. 하지만 있다. 이런 LI 가족도 있다라는 거를 저는 이번에 언니들께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다른 분들께도 다 이렇게 들려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좋고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벌써 너무 좀 더 얘기하고 싶지만 너무 아쉽게도 저희가 진짜 끝날 시간이 왔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다음번에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다면은 또 모셔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이렇게 까마귀로서 사실은 오늘이 데뷔 방송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처음으로 까마귀로 활동을 하시고 데뷔 방송까지 이렇게 나와주시게 됐는데 오늘 출연해주신 소감 어떠실까요? 재밌었어요. 네, 되게 간략하게 딱 재미있었다고 얘기해 주시지만 사실 얘기를 너무 즐겁게 해주셔가지고 누구보다 즐겁게 하고 가셨다라는 거는 아마 듣고 계시는 언니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썰 푸는 게 직업인 사람이라. 맞아요. 진짜. 근데 다만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기가 되게 어려우니까 맞아요. 학교에서도 조심스럽고. 맞아요. 이거를 아예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또 이제 자리마다 다르잖아요. 이 내용이. 그래도 사실 어떻게 보면 공개적인 방송으로 이렇게 썰을 푸시는 거는 또 처음이실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방송을 저희가 기회를 잡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저희 그렇다면 저희 코너 이름 아시죠? 네, 저희 코너 이름을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주시면서 이 방송 오늘은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마귀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또 종종 뵙도록 하면서 저희 코너 마지막으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눈 떠보니 엘라이가 되었습니다. 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언니들 벌써 클로징이래요. 블루님 즐겁게 잘 녹음 다 해놓고 왜 갑자기 지금 축 처진 거예요? 아니 오늘 방송이 끝나면 다음 달 12월 방송이 올해 마지막 방송이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벌써 마지막이라니. 그러게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내년이 또 있잖아요. 맞아요. 내년에도 L 양상점은 계속되겠죠? 그럼요. 그래서 말인데요. 언니들 내년에 저희와 함께 방송 만드실 생각이 아니! 돌려 말하지 않겠어요. 네. 언니들 같이 저희랑 방송 만들어요. 올해 저도 처음 들어왔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저희 아마 이 방송이 나갈 즈음이면 2025년 신입활동가 모집 공고가 떠 있을 것 같습니다. 레슈파의 SNS 계정 또는 레슈파 카페에서 신청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달 12월 22일에 저희와 전화 인터뷰에서 만나요. 그리고 저희는 다음 달에도 각자의 방송 주차로 먼저 찾아올게요. 그동안 언니들 감기 조심하시고 계셔야 돼요. 그럼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잘 자요 언니들. 굿나잇.